5.18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에 지만원보다 5.18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만원 박사 배제 움직임이 거의 확실한 듯 보이며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는 길에 무기한 연기 소식을 듣긴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멍청한 결정 내리지 않도록 끝까지 옆에서 감시하고 압박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의 영웅을 모십니다. 작은 영웅 지만원 박사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는 거예요? 저 좀 올려. 저 맨 뒤에 손 좀 들어보십시오. 맨 뒤에. 아유, 오늘 예행연습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끝이 안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작년도 샤이 트럼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샤이 트럼프가 트럼프를 당선시켰어요. 그죠? 이 대한민국에 샤이 전두환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샤이 전두환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 4일날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나경원 의원실에서 급히 나를 만나자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의원회관에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만나면 기자들한테 뭐 눈에 띄고 하니까 아마 그 450 서울실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종명 의원하고 같이 만났어요. 한 30여 분 동안 만났는데 그 나오면서 그 하는 얘기가 뜬금없이 일어서면 막 일어서는 순간에 뜬금없이 서정갑 선생은 북한군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재판에서 많이 지셨어요? 이거 하나. 이거는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오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밖에 가서 이종명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말이 아무래도 걸리니까 가서 확인 좀 해달라. 이종명 의원 나 의원한테 갔어요.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서정갑 조갑제를 만나셨습니까? 만났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지금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조갑제가 지금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이 소송을 한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방송을 했어요. 또 하나는 정규제하고 조갑제하고 만나서 누구야? 그 도장 갖고 핀 사람이 김무성이를 찾아러 갔다. 그거 데일리 베스트 뉴스에 그거가 주제로 해서 한 40분간 그 뉴스를 전했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 근데 이제 조갑제는 자기네는 간적도 나 의원한테 간적도 없고 이 김무성이한테 간적도 없다. 지만원은 사과하라. 지금 이게 어저께 방송에 이제 취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두 사람은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적극 믿고 북한의 남침 사실을 적극 은닉해 주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해서 인지는 몰라도 나경원 씨가 갑자기 오늘 발표를 하겠다. 오늘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그 5.18을 북한군이 주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 없다. 나경원 얘기가. 그 다음에 우리 한국당은 지만원을 안고 갈 수 없다. 지만원을 안고 가면은 한국당이 망한다. 지만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너무 안 좋다.
지만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너무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5.18을 지만원의 연구 결과를 방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강연을 통하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만원의 얘기는 틀린다. 그 지만원의 얘기가 틀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니 북한군 600명이 오시면은 이게 코로나게 불고 이게 집단으로 왔을 텐데 어떻게 그게 검문 검색에 안 걸리느냐? 여러분, 이게 머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왔으면은 계엄군하고 총질을 했을 텐데 계엄군에 죽은 사람이 불과 13명밖에 안 돼. 예? 그러면은 북한군이 미쳤다고 600명을 이 60만 명이 있는 광주를 내보내서 총질을 하게 하느냐고요. 이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이 얘기를 며칠 전에 했어, 조갑제가. 그러면 이렇게 지만원이의 연구 결과를 그냥 짓밟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경원을 만났다. 그런데 나경원한테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좀 얘기를 좀 잠시 끊고,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부자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이 북으로 날아가는 것을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부국의 대통령이다. 건국의 대통령이 있고 부국의 대통령이 있고 부국의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어째서 세 사람이 있는데, 빨갱이들이 제일 미워하는 세 사람의 대통령이 있는데 이 전두환 혼자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지 아십니까? 살아있으니까. 두 분은 돌아가셨거든. 살아있으니까. 그 혼자 매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전두환은 5.18의 영웅이야. 증인이. 네. 맞습니다. 증인이다. 5.18의 영웅인데 5.18의 영웅이 오래 살아있으면 안 돼. 네. 여러분, 어저께도 국정원 직원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 네.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자살로 내몰려서 자살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요. 이거 살인 정권이다 이게요. 살인 정권이 마치 지금 이 순간에 전두환을 살해하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지만원이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면은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북한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었다. 피어리어도 종지부 딱 지킨다. 저놈들이 6대 임원이 전부 9명인데 저놈들이 6명이고 한국당 지분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 지만원이 들어가겠다는데 적극적으로 저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데에는 지만원이가 주장하는 5.18의 진실이 사실이다 이게 사실. 사실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지만은 공개 토론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놈들이 아니 지금 전두환이 형사재판 아니에요. 형사재판. 요거 한 가지만 딱 요 이전에 재판 이전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분이 12.6하고 12.12의 영웅이에요. 맞습니다. 12.6 때 47살에 별 둘밖에 안 돼. 그것도 승진을 빨리 했어. 승진을 빨리 해서 47살에 투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투스타 위에 삼성 장군이 얼마나 많고 사성 장군이 얼마나 기라성처럼 많으냐 이거예요.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만일에 처럼 놀았다 이거야. 그러면 삼성 장군, 사성 장군들은 허수아비들이에요. 조폭처럼 까부는 전두환을 너가 대통령하라, 너가 대통령하라 어떻게 축혀 올리느냐고. 어? 저분이 양반이기 때문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저 양반의 그 의기와
용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네가 올라가라. 이래서 자기도 용기가 올라간 거예요. 저 양반이 함부로 했더라면 누가 너가 올라가라 투자를 했느냐 이게 그 많은 삼성장군 사성장군들이 저번에 12.6 그 차지철이가 김재규가 쐈잖아요. 그런데 일단 돌아가셨어. 12.12에 대한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뭐 정두원인가 뭐 그 사람 가끔 뭐 12.12는 뭐 이렇다 하고 아는 척인데 그거 전부 공갈이야. 전부 틀린 얘기야. 소설이야 소설. 나는 수사 기록을 갖고 쓴 거요. 수사 기록을 가지고 12.12 역사를 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지만원 혼자야. 그러면 12.6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게 최규하가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을 이어받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최규하서부터 모든 장관들이 전부 쉬쉬하고 눈만 반짝반짝 하는 거야. 이게 권력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 이게 김재규한테 이게 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최규하는 국방부에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김재규의 말 한마디에 국방부로 다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국방부에서 이 회의를 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전두환 그때 투스타 보안사령관을 이제 수사 이제 총책임자로 이제 임명을 해놓고 바로 그 회의를 끝나고 최규하가 누구한테 갔느냐? 김재규한테 가가지고 귓속말로 이렇게 회의가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고자질 한 놈이야 최규하가.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은 그 순간에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야. 그런데 정승화가 김재규를 싸고 도는 거예요. 장관 제치고 지 맘대로 계엄군을 동원하고 하는 거예요. 차지철이가 죽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차지철만이 지휘할 수 있는 경호대와 수경사령관을 지휘를 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수경사 보고 이 청와대를 전부 포위해가지고 이런 그 사실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정승화가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 정승화를 그때 바로 잡읍시다 하고 그 18개 누구야? 이학봉 그 중령이 그 당시에 국정원하고 중앙정보부하고 보안사하고를 다 관장을 했는데 당시에 중앙정보부는 박 대통령을 시해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전부 민봉이야, 민봉.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학봉이가 이 정승화를 체포합시다 4번을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4시간밖에 안 됐는데 체포하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위험하다. 참아라. 또 합시다. 또 참어. 그래가지고 12월 12일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승화는 12.6에 이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그 명령을 받은 전두환이 그냥 곧바로 지하실로 데려간 거예요. 서빙고 지하실로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자백을 받은 거예요. 김재규가 너희들 세상이 바뀌었다. 나한테 붙어라. 이따 소리까지 한 거예요. 그래 정승을 잡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에 모두가 저 사람한테 권력이 있다 하고 거기 가서 최규하까지 이러는 판에 47살 전두환이가 어떻게 그런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얘 영웅이에요, 영웅. 이 양반이 아니었으면은 그때의 최규하 정승화가 이끄는 쿠데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들으신 거 하고 한간에서 빨갱이들 언론들이 막 입으로 쏴대는 거 하고 들으시면은 정반대죠? 네. 빨갱이들이 그렇게 한다. 여기 있는 지만원이 얼마나 근사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지만원이를 말이야 도깨비고 저거는 아주 저건 또라이고 미친 개다 이거예요.
그 빨갱이들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지만을 보세요. 얼마나 착실한가. 맞아요. 박사님 멋있어요. 그러면은 이제서부터 본론을 얘기할게. 저 사람들 이게 형사재판이야. 형사재판. 형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조가 있어. 제2조는 뭐냐면 제2조에 의하면은 전두환에 대한 형사재판은 여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어. 형사소송법 제2조에 있어요. 또 지난번에는 민사소송 전두환 해고록을 가지고 이제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그것도 민사소송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2조에도 민사소송은 여기에서 받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또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할 수 있는 지방에서는 사안에 지역정서가 작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재판은 지역정서가 작용하지 않는 다른 지역 재판소로 이전을 사건을 이송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 근데 5.18에 대해서 아니 광주에 있는 판사들은 지역정서에 제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역정서에서 살고 지역정서를 가진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 모두가 광주는 지역정서의 당사자다 하는 것을 아는데 광주 판사님들은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천사야 천사. 그런 거 없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사기야. 이게 광주의 사기고 전라도의 사기예요. 여보세요. 여러분 2019년이면 금년이네 벌써. 금년도에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국무총리 편지와 국무총리 사인까지 위조해서 광주에 유치한 놈들이 저 전라도 놈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에게 무슨 공신력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까? 네? 사람 새끼도 아니다. 아니지. 사람 새끼 아니지. 그러면은 이거 형사재판 하나만 보자고. 형사재판은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광주로 끌고 갔어.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여러분 이 개의 이유를 확실히 아세요. 전두환 해고록에 이 조비오 신부가 헬리콥터 사격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은 사실이 아니고 조비오 신부는 신부의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맞잖아요. 그거를 문제 삼은 거야. 그거를 그 조비오의 무슨 조카라는 인간이 그걸 고소를 가 조비오 조카라고 해봐야 그거 뭐야 계급이 뭐야 도대체 이 인간 사회의 계급이 뭐냐고. 그런 것들이 나를 고소한 사람들 광주 사람들 25명 있는데 전부 양아치들이야. 누구 다 껌파리들이야. 서울 재판원데 와보세요. 전부 양아치들이지. 맞습니다. 말이 안 통해 말이. 판사한테 저 사태 지려고 덤벼. 이런 사람들이 그 고소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울고 먹는 거야. 이걸 가지고 유공자 혜택을 받고 이걸 가지고 유공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유공자 수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014년 내가 광주에 이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받은 게 4,662명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1990년 처음으로 이 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3억 1,700만 원이야. 그러면 그때다 1990년에면 지금부터 저 거의 30년인데 그러면은 지금 돈으로 얼마냐 이게 한 10억 20억은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의 유공자 중에 그렇게 많은 일시금을 받는 유공자는 없어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저한테 이제 답변 온 것이 거기에 뭐냐 하면은 제일 많이 받는 연금이 다달이 받는 연금이 420만 원이야.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이 받았겠냐고. 그때 당시에 2억을 받고 북한으로 간 놈이 윤기곤이가 있잖아요. 2억을 받고. 네? 그게 유공자야.
근데 그때 4,66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답변한 것도 보훈처가 답변한 것도 4,662명이야. 거짓말 하는 거.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하면은 진실을 얘기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이거 우습게 열어 그냥 가짜로 그냥 해버려. 김진태가 들고 뭐 4,600 원 거 그거 정보 허위 정보야. 예. 그래서 정확히 작년도 2월달에 연합뉴스에서 대서특필한 것이 5,769명이야. 작년 2월 한순간에 한꺼번에 번노갑을 포함해가지고 177명이 유공자가 된 거예요. 한꺼번에. 이게 유공자야. 이 짓들을 하는 게 광주 놈들이란 말이야. 맞습니다. 도둑놈들 같은. 그러면은 왜 이런 떳떳하다고 그러면 전두환 보고 여기 서울에서 재판 받으러 와야지 왜 저가 갖고 가냐고. 그러면은 저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 내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 광주의 현장 사진들이 수백 장 있는데 그 얼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굴들 중에서 요거는 다 북한 얼굴이라고 찾아낸 사람이 584명이요. 584명이요. 근데 그 584명 중에 그거를 광주시하고 5월 단체들이 2015년 10월에서부터 6개월 동안 광주시 전체의 그 얼굴들 사진들을 다 놓고 이것이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이 5.18의 주역이니 이 주역들의 얼굴인 사람들은 제발 나서달라 했는데 한 놈도 안 나선 거예요. 없어.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광주에서 지만원 대책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18명이야. 그 변호사가 지만원 죽이기 운동에 나섰는데 그 사람들이 너 나서라 하고 내 지만원을 고소하라고 내세운 사람들이 14명이야. 그 584명 중에 14명은 570명은 어디 갔어? 근데 그 14명을 전부 서울에서 그 형사재판은 그래도 다행히 하늘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받아. 서울에서 봤는데 그 14명을 전부 데려다가 2시간씩 3시간씩 어떤 사람은 6시간씩 신문을 한 거야. 증인 신문을 한 거예요. 내가 써가지고 다 물은 거야. 변호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전부 가짜야. 전부 사기 소송자들이야.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한 가지. 해남에 사는 80대 노파가 있어. 그 노파는 서울에 불렀더니 재판소에 불렀더니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냥 보냈어. 말이 뭐 그치라고 해도 안 그치고 뭐라고 무슨 뭐 알 수 없는 소리 하고 또 그치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아유 우선 나가라고. 그 다음번에 2달 후에 다시 불렀어. 그러니까 이 주의를 많이 들었는지 이제 고분고분해. 고분고분한데 그 여자를 그 노파 80대 노파가 자기가 무슨 인터넷을 보겠어. 인터넷을 보고 이 얼굴이 난데 그 나를 갖다가 북한 사람이라고 그랬다. 명예가 훼손됐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 여자 말이 아니야. 변호사들이 꾸민 거야. 그렇지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하냐고. 그러더니 변호사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내가 62광수다. 제62광수 584명마다 다 번호가 있어. 먼저 발굴된 순서대로. 그러면은 62번째로 발굴된 사람이 62광수인데 그 사람이 우리는 북한의 영웅 리을설로 판단할 거야. 리을설. 남자 얼굴이야. 영웅이야. 북한에서 영웅이 인민군 원수가 딱 2사람 이제까지 있는데 그 2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에? 처음에 그거다 이게. 그런데 그 여장을 한 남자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 사진 속에 이 총을 둔 이게 국제 수준급 국제 용병 수준급처럼 몸이 날린 사람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자기 그 할머니가 요거만한 할머니가 그 장정 옆에 서 있으니까 그게 안 되겠는 모양이지 나중에. 근데 처음에 여튼 62광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광주 판사가 뭐라고 판단했는지 아세요? 그래 너 62광수 맞아.
62광수 맞아. 그 다음번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끝까지 대법원에 오면은 이게 이 방어가 안 되겠으니까 아니야. 62광수는 아니고 제 139광수야. 그 관을 잡고 우는 여인 그게 나야. 139광수다 이게. 그 139광수는 우리가 김정은의 첫 부인 홍일천의 얼굴로 판단을 했는데 그 사람은 등치가 엄청 커요. 요 여인은 아주 요래 조금해. 그 여인이 나다 이거야. 근데 판사가 어떻게 판단한지 아세요? 그래 그것도 맞다 이런 거예요. 62광수도 맞는데 20일 후에 주장을 바꿨는데 그것도 맞다는 거예요. 이게 광주 판사 놈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관을 잡고 우는 그 사진은 1980년 5월 23일에 찍힌 사진이야.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 여자가 자기 남편 김인태야. 김인태인데 이게 농민의 소속 김인태인데 저 남편이 광주로 5월 19일 날 올라갔는데 한 열흘 동안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미혼으로부터 너 남편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광주로 올라가는 날이 5월 30일이고 5월 30일 날 그 자기 남편이 저쪽 망월동 구덩이에 구덩이 그 가매장 거기 구덩이를 파놨는데 거기에 끝에 있는 관을 열어보니까 그게 자기 남편이다. 그 자기 남편을 처음으로 본 것이 5월 30일인데 5월 23일 날 관을 붙잡고 있는 여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광주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맞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 번은 8,200만 원, 한 번은 9,500만 원을 때린 거예요. 저게 그 짓 털려고 전가를 글로 부르는 거예요. 그 짓 털려고. 맞습니다. 그 이런 자식들이 무슨 뭐 대한민국의 판사예요. 대법원은요 그거 고춧가예요. 고춧가이. 어? 광주 법원이 주장하는 건 무조건 오라. 예. 대법관들 내가 볼 때는 한 80-90% 빨갱이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지만원이가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나경원이가 나를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지만원 선생님에 대한 그 세간의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빨갱이. 스스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배신으로 누구를 들여밀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지만원이가 거기서 배제되는 것은 공식적이야. 그러면 지만원이가 거기서 배제되는 이유는 지만원이가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배제가 됐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내 주장을 거기다 내놓겠느냐 그거요. 맞습니다. 야 그거 지만원 주장 아니야. 지만원 여기서 다 배제됐는데 왜 지만원 주장 갖고 나와? 그러면 초장에 입 닦지. 초장에 입이 맥히는 거 아니야. 이게 나경원이 이게 정신이 제대로 된 정신이에요. 안 된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자의 이게 사고 능력이 있는 여자예요. 올해 정치서 올해 거기 벌써 밑선 의원이 4선인가 그렇게 국회의원 오면 이렇게 머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전라도이 아니에요. 이게 국회의원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속으로는 어떻든지 겉으로는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당의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지 않고 당에 설사 손해가 가더라도 무엇이 정의냐를 추구하는 당입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말이야 감히 이 스피커 가지고 있는 지만원한테 말이야. 아이 우리는 이걸 우리한테 지 선생을 우리가 껴안으면 우리 한국당 이미지가 추락합니다. 이걸 말따위라고 하느냐고.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날 금요일날 만나고 토요일날 아침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2시에 일어나서 내가 글을 써서 담담하게 그날 만나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일파만파 돼가지고 지금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의원총회가 열린대. 국회의원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청회 하자 공청회 공청회 하는 건 네 맘대로 하냐? 이게 네 당이냐 이거 개인 당이냐 이거야. 공청회 하자 공청회. 그게 공청회 어떻게 지는 지 판단이야. 아니 대한민국의 5.18이 사기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누가 많습니까? 저거 거꾸로 알아도 거꾸로 한 거예요. 내를 제시키면은 요 다음에 총선에서 한국당 망해버려. 맞습니다. 그렇게 한국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인데 어떻게 집까지 게 혼자 하느냐고. 맞아요. 그거 저 엄마가 전라도래. 전라도 여수래. 저 할아버지가 전라남도 무슨 뭐 어디래? 영암이래. 그 저 아버지는 어디 갔어? 충북 영도. 어? 영도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영도. 중국 영동이래요. 충북 영동? 네,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영동에 가서 애를 낳았어? 자, 이게 현주소예요. 이게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 나의 이로냐를 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도 자기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가슴 하나 적시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어?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서 살아야 그 사람에 대한 여운이 오래오래 남는 거라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함부로 막 사는 게 아니야. 하늘에 절대자한테 돌아갈 때에 절대자한테 결산할 거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은 그림이야. 그림판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절대자한테 가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 공당에서 말이야. 정의를 추구한다는 공당에서 그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그 절체전명의 명령을 받은 이 공당에서 말이야. 있다고 소리를 하느냐 이거. 지만원을 안고 가면은 한국당이 쫄딱 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요. 맞습니다. 지만원이가 좋지 않은 평가를 일부에서 받는 거 하고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거 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요. 맞아요. 영혼이 썩은 거예요. 영혼이 썩은 거예요. 한국 땅에서 저 여자한테 놀아나는 사람들은 영혼이 썩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 한국당에게 매질을 아주 매섭게 해야 된다 이게. 지만원을 배제하고 그게 간다. 그러면 승복력이 없는 거예요. 지만원이 없는 조사위원회가 무슨 승복력을 가져요? 안 그래요? 우리 뭐 떠들어봤자 그건 누가 인정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거 내 책 어딨냐? 여기 있냐? 하나만 줘봐. 한 권 줘봐. 이거 전국 방방곡곡에 이거 20분도 안 걸려 읽는데 이것만 읽으면은 누구든지 다 5.18을 북한군이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이우제 이게 전파하는 것이 저놈들을 이기는 길이다 그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막을 걸 막아야지. 이게 5.18이 사기극이라고 하는 사실만 증명을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빨갱이 없는 세상이 된다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이거.
북한 놈들 아니야. 북한 놈들. 북한의 그 이 남침 사실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놈들. 얘 빨갱이고 간첩 놈들이 아니냐 이거. 맞습니다. 간첩에 놀아나는 놈들 아니냐 이거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아마 우리가 나경원을 좀 혼내주기 위해서 그 지역구 또 7호선에 그 남성역 그 뭐야 이수역 다음역이야. 이수역 다음역이 남성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고 그 뭐야 그 나경원이 집은 그 뭐야 이수역 근방에 이수역 9번 출구야 바로. 거기서도 이제 아마 어저께 난 확인을 못했는데 1인 시위가 꽤 있는 걸로 내가 전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게 무엇이 나를 위해 유익하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추방해야 됩니다. 나경원이 그 제1호예요. 맞습니다. 김성태는 0번이야 0번 영순이야. 그 두 인간들부터 우리가 국회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해.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국회에 오면은 그놈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하겠어요?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자유한국당은 집안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김성태, 나경원이 포함한 62마리 요 호로스 이것들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도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이고요. 탈당해. 자유한국당은 이 62마리 때문에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탈당해. 망한 것들이 뭘 지금 지만한 박사를 핑계를 대고 난리가. 아까 한 가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빼뜨렸는데 그 조비오 신부라는 사람이 이제 9.18 때 헬리콥터에서 사격을 했고 그 헬기 사격에 의해서 다방 옥상에 있는 아가씨가 죽었다. 이런 그 증언을 했어요. 이런 증언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광주 사람들이 그것을 막 확대시켜가지고 막 주장을 하고 막 이러니까 검찰이 1993년부터 95년까지 14개월 동안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헬기 사격이 과연 있었느냐. 근데 헬기 사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1995년 7월 18일 날 검찰하고 국방부, 검찰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밝힌 그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240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4쪽에 걸쳐가지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병원에 가서도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도 확인하고 탐문 수사도 하고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 보고서에 써있다 그게요. 1995년 8월 17일, 7월 18일 날. 그러면 그 이후에 검찰이 14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그 이후에 그 검찰 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증거가 나왔느냐? 없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뭘 가지고 걸었느냐 하면은 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 분명히. 뭐냐? 전일빌딩의 10층에 나 있는 총자국들이 전부 헬리콥터가 쏜 거다. 그게 뭐냐면 전일빌딩이라고 그러는 것이 광주도청 앞에 있는데 그 빌딩이 10층이고 10층짜리가 당시에는 최고 높은 건물이야. 그게 전남 1보 건물을 전일빌딩이라고 그래. 전남 1보 빌딩을 전일빌딩. 근데 그 10층에 최근에 그 지난번 그 2017년 그 국방부에서 특조위 한다고 특별조사위원회 해가지고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국가수의 어느 한 인간이 감정을 했는데
그게 헬리콥터가 이 건물 밖에서 딱 서 있는 채로 헬기 사격을 했다 그거예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랬어. 추정이 된다. 그걸 가지고 전두환을 걸어놓은 거야. 왜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넌 없다고 그 거짓말 하느냐. 그러면은 그 전일빌딩 10층에 나 있는 그 이 탄이 꽂힌 흔적, 그것이 어떤 흔적들이냐 하면 M16 흔적도 있고 칼빈 흔적도 있고, M16은 5.56mm야. 그러면 기관총 흔적도 있다. 기관총알 흔적도. 그게 전부 합쳐가지고 160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왜 남 얘기하는데 자꾸 그래?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안 들려. 185발? 185발입니다. 185발. 185발인데 그게 이제 세 가지 총알이 이제 섞인 거야. 근데 그게 헬기가 여기서 쏘면은 여러분 이 건물에다가 대고 저 총을 쏠려고는 헬리콥터가 한 저만큼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헬리콥터가 이 사격을 하면은 이렇게 이 무장 그 기관총 사격을 하면 한 방아쇠 한 번 떼기면은 한 2,000발 나가요. 2,000발 나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185발밖에 안 돼. 그게 전부 기관총알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이 여기 저만큼 쐈는데 벽에 가서 맞으면 맞았지 어떻게 땅바닥에도 맞고 공중에도 맞느냐 이거예요. 네? 그 공중에 난 흔적은 여기 바닥에서 쏜 흔적이야. 헬기에서 쏜 흔적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가 말이에요. 나는 그거 증거 알아. 나는 그거 빠삭해. 뭐냐? 그 5월 18일부터 매일매일 상황일치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쓴 책이 있어. 내가 쓴 책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고 하는 책을 4권짜리를 냈는데 그게 너무 방대하다고 그래서 상하권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거 상권의 뒤쪽에 보면은 5월 27일 상황이 나 있어. 그 책은 2009년도에 쓴 책이야. 2009년도에 지금 전일빌딩에 사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 못 들었을 때야. 전일빌딩에 사격 그 흔적이 있다 하는 거는 작년도 10월 달 얘기야. 그러면 그걸 모르고 내가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수사기록만 보고 쓴 거야. 수사기록 그 상황일치만 보고 5월 27일은 광주 사태가 점령되는 날이야. 끝나는 날이야. 그러면은 5월 27일 새벽 1시에 이게 새벽 12시로 잡았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말이야 지휘관들한테 이게 작전 명령을 내리면은 다 새나가 가지고 이게 저 소준열 장군이 그 꾀를 써가지고 뭐 몇 시에 나간다 그러고서 이제 그 시간에 안 하고 이제 새벽 1시에 이제 몰래 한 거야. 몰래 기습적으로 했는데 탱크를 몰고 들어가면은 사람 많이 죽죠. 그 사람을 아주 최소한으로 희생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쪽집게로 이제 요걸 점령을 한 거야. 점령을 하기 위해서 35명 단위로 4개 특공조를 맺는 거야. 공수부대로 하여금 4개 특공조를 1조, 2조, 3조, 4조 다 35명씩이야. 그러면 한 조는 어디에 보냈느냐 하면은 도청에 보여. 전남도청에 제일 많아. 한 80명이 있었어요. 다 어린애들이야. 양아치들 어린애들. 개념이 없는 애들. 그 다음에 전일빌딩에 보냈어. 그 다음에 광주 공원에 보냈어. YWCA 빌딩에 보냈어. 거기가 걔네들 소굴이거든. 거기를 이제 보냈는데 이제 광주 공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기습 사격을 당해서 공수부대원이 한 2명 사망했어요. 근데 전일 빌딩에는 45명이야. 이 광주 광주 시위대가 45명이야. 기관총을 가지고 저항을 한 거야. 그래서 계엄군이 35명이 들어가니까 1층에서 싸우다가 저항하다가 2층 가고 2층에서 또 올라가고 10층이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10층에서 최후 결전을 한 거야.
그 10층 안에서 공수부대하고 공수부대 2명이 다치고 폭도 3명이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 총자국이야. 그 총자국을 가지고 뭐 헬기가 사격했다고 지금 우기는 거야. 그 저놈들이 왜 이딴 짓을 하느냐. 2,000명이 죽었다는 거야. 5.18 때. 5.18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확대 불려진 말이야 민주화운동인데 죽은 사람이 154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쪽팔리잖아. 154명. 아니 세월호도 400몇 명이 죽었는데 154명 죽었다니까 이게 쪽팔리는 거야. 이게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2,000명으로 풀리기 위해서 전두환이가 사격명령을 내렸느냐, 헬리콥터가 사격을 했느냐, 대량 안매장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지 사실이 아니야. 그걸 가지고 재판, 그런 엉터리를 가지고 그걸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개자식들이 있어. 맞습니다. 받을 놈들. 이상입니다. 광주 전일필 중에 헬기 사격은 심한원 박사님보다 여기 우리 오단장이나 김 총장이나 제가 더 잘합니다. 그 현장에서 벌써 다섯 달째 지켜하고 있는데요. 80년대, 70년대 지어진 건물에 헬기 사격을 맞을 각도도 없는 데다가 그 헬기 사격을 맞는 순간 그 건물은 그냥 뚝뚝 주저앉아 버립니다. 칼빈으로 따콩따콩 한 개 딱 박혀 있는 걸 가지고 헬기 사격이라고 쳐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 사실은 광주 집회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